그 면접을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서 내가 만약에 100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면접 때 절반이라도 얘기할 것 같지. 절반도 얘기 못합니다. 말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이야기하거든.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영하고 더 싱싱하잖아. 머리도 나보다 더 팽팽팽 잘 돌아가고. 근데 내가 이 앞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보다 결코 크게 나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말을 많이 받기 때문이야. 여러분들도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머리에 넣는 걸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인데, 저는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머리에 넣는 게 익숙한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말을 하는 게 이게 직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직업의 사람들과 이제 차이는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100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100 중에 절반도 끄집어내질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으로도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거는 처음부터 여러분들 감안을 하는 거야. 내가 100을 준비했는데 나 어차피 50밖에 말하지 못할 거야. 그럼 나 준비 얼만큼 해야 돼? 200을 준비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자기소개 준비할 때도 자기소개 하나 준비하라고 안 합니다. 2개에서 3개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를 준비해서 내가 달달달달 외우더라도 앞에 면접관 2명 앉아 있으면 다리 덜덜 떨고 손 덜덜 떨고 입 덜덜 떱니다. 그러면 한 개 준비해왔으면 그 중에 절반밖에 못하면 손해잖아. 그래서 2개, 3개를 준비한 다음에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하나를 가장 잘 준비를 하되, 이게 만약에 막히는 경우에 나머지 준비했던 차선들이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라도 좀 덧붙여서 좀 100은 아니더라도 70에서 80 정도까지만 만들어 달라. 그래서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특히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시키는 당연한 거잖아. 이런 게 사실 첫인상이거든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아직 자기소개 준비하지 못했던 친구들은요, 자기소개 좀 1개 말고 한 2개, 3개 정도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말 못했을 때 어떻게 더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런 거 있잖아. 원래 좀 상투적으로 하지 않는 가족들 이야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하나 스페어로 준비해놔도 괜찮습니다. 정 막히면 뭐야, 가장 익숙한 우리 가족 팔아도 되는 거야. 근데 대신에 말하다가 중간에 하고 생각이 안 나서 중간에 말하다 마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생각이 안 나면 다른 말이라도 좀 덧붙여서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해경을 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설득력 있게, 내가 의경을 하고 있었어.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일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에 참여하게 됐단 말이야. 우와, 해경에서 이런 일도 하는구나. 나는 그때부터 생각했어. 무조건 해경이 들어와야겠다. 그때부터 내 꿈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야? 그거 내가 아는 행사였는데? 나도 만약에 거기 그 사람이 있었다면 나도 그 행사에 있었는데 그렇게 멋졌지. 저렇게 그런 생각이 들만하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자기소개라든지 그런 스토리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뭔가 연결고리라고 하죠. 만약에 이러한 연결고리가 없는 친구라면 서치라도 하세요. 인터넷 서치하면 해경에 대한 기사들 매일매일 쏟아냅니다. 홍보가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이벤트 캠페인을 한다. 지금 뭐 해경 플로깅 같은 걸 하고 있어요. 플로깅을 한다. 그러면 해경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플로깅에 참여를 해봤다.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참여를 했는데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그 센세이션한 그런 경험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줄도 몰랐고 이 안에서 이런 걸 얻어갈 줄도 몰랐고 이것을 해경에서 주최하고 있다는 거는 더욱더 놀라웠다. 나는 환경을 보존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내가 이 해경에서 이걸 내가 한번 주최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해서 없는 콜이라도 조금씩 한 개 만들어 가면 저 친구가 정말 해경에 들어오고 싶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꾸며가지고 자기소개서 이미 만든 친구들은 조금 한 꼭지 정도는 넣어주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질문하고 답변만 조금씩 넣어 놓으려고 하다가 공부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은 일부 이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 안 보더라도 이것만 공부해도 그래도 면접 80%는 아마 이 안에서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뭔가 차이, 특징을 물어보는 것들은 내연기관, 외연기관의 차이, 이행정, 사행정의 차이, 순행기관, 공행기관의 차이, 이거는 꼭 물어봅니다. 꼭 물어본다는 게 모든 친구들한테 다 물어본다는 게 아니라 매 면접 때 어느 곳에나 빠지지 않고 한 번은 나오는 문제가 이러한 부분들이죠. 이미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지만 특히나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승선하신 선박들은 다 내연기관으로 되어 있죠. 일부 워터제트 추진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내연기관 부분들은 조금 알고 그 다음에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연기관은 이제 엔진이
내부에서 폭발을 하고 그 연소된 연소가스, 나가는 배기가스, 그러니까 작동하는 물질, 그 다음에 나가는 배기, 모든 게 동일한 것을 우리 내연기관이라고 하고, 외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료를 가지고 증기를 만듭니다. 그 증기가 간접적으로 결국엔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을 외연기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의 무엇인지 좀 이야기해보세요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부드럽게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려면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연기관과 외연기관의 차이점, 특징, 그 다음에 장점, 단점, 이거는 많이 물어봅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힘들지 않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내용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내연기관은 효율이 높다, 효율이 높으니까 크기가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줄기 있게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연기관도 그래. 만약 물어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머리가 백지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 내연기관은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연기관은 외연기관 먼저 얘기하고 내연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생각납니다.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반대잖아. 외연기관과 내연기관의 특징. 이렇게 자기가 좀 살 방법을 조금 만들어가면서 대답을 해도 괜찮다는 거. 밑에 이제 디젤 기관, 가솔린 기관 나오죠. 자, 디젤 가솔린의 특징. 디젤은 선박용 엔진, 그냥 큰 엔진에 대한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가솔린은 자동차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하면 3개씩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박의 특징. 크다. 마력이 크다. 크기도 크고 마력이 크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 그다음에 작은 자동차 같은 경우 시동이 잘 걸리고 그럼 작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뭔가 외울 때 이 엔진의 모형, 엔진의 크기를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외우면 되게 좀 잔인해. 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이야기할 때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생각해서 이 특징을 가지고 한번 줄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옆에 하나 정도는 자기가 적어보는 게 좋겠죠. 이것만 이렇게 쭉쭉쭉 읽고 있으면 가서 절대 답변 못합니다. 이거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시나리오 씁니다.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봐, 디젤과 가솔린의 차이점, 그 다음 디젤 가솔린의 특징, 그 다음에 장단점. 뭔가 특징과 차이점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물어보는 포인트는 다릅니다. 특징은 아무거나 막 얘기하면 돼. 근데 차이점은 뭘까? 아주 대비되는 거. 디젤 기관은 자기점화인데 가솔린 기관은 점화 플러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두 개를 대비해서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는 거. 질문했을 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젤 기관과 가솔린 기관의 장단점. 장단점은 여러분들 많이 해봤으니까 알겠죠? 장점은 이거고, 그럼 이거는 방법이 있어. 디젤 기관의 장점은 이거고 가솔린 기관의 장점은 이겁니다. 장점 가지고 비교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단점 가지고 비교하는 방법. 비교하는 거 싫으면 디젤 기관의 장점은 이거고 디젤 기관의 단점은 이거고, 가솔린 기관의 장점은 이거고, 뭐 가솔린 기관의 단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편한 대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좀 묶어서 공부를 하는 게 대비가 되니까 조금 편리할 거예요. 이행정, 사행정에 대한 게 또 나오겠죠. 이행정, 사행정 기관의 차이점, 특징, 장단점. 이건 뭐 당연히 비교할 때 물어보는 거여서 똑같고. 그 다음 이런 거, 엔진 진동이 심해졌을 때 초동 조치사항,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이거는 배 안 타보면 할 수 있을까? 잘하기 힘들어. 뭔가 엔진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초기에 항상 조치를 뭘 취해야 될까? 뭐 어디서 누설하고 있다, 어디서 소음이 심하다, 어디서 뭐 냄새가 난다, 물어보는 거예요. 엔진에 트러블이 났어. 너 제일 먼저 뭐 할래? 물어보면 뭐 할까? 그 현장을 봐야 돼. 현장을 가보고 그 현장이 정확히 어디서 일어나는 현상인지를 파악해야죠. 그래서 그 파악한 걸 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처리할 수 있으면 내가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되게 크리티컬한 상황이다, 그러면 기관 전체에게 알리고 같이 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는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고 무조건 세우는 건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기관부의 입장이거든요. 배는요, 기관만 가는 게 아닙니다. 항해도 같이 가잖아. 항해의 목적은 뭐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안전하게 가는 게 목적입니다. 기관은 뭐야? 기계가 안 다치고 목적 항까지 가는 거야. 두 개가 좀 상충해. 얘들은 정해진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항해는. 기관은 정해진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실 잘 없어요. 시간의 개념보다는 내 기계의 안전이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잘못된 답변 어떤 거? 기계를 즉시 세운다, 배를 세운다라는 답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배 세우면 그럼 항해는 어떻게 하라고? 기관 혼자 배 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항해와 함께, 그 브릿지와 함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배를 바로 세우기보다는 이제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배를 세워야지만 할 수 있다면 가장 안전한 구역에서 배를 세우고 수리를 하고 가야 되고,
만약에 지금 배를 세울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 배가 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면 RPM을 낮춘다든지 새는 부분을 살짝 묶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항은 지속하고 약간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 혼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혼자만 한다는 그러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같이 협업해서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